내 친구가 되어줘. 내 옆에서 오래오래 나랑 같이 지금 좋은, 여기 얘기한 거야? 그럼. 뭐야? 오래오래 우리 건강한 어떤 생각들 같이 나누면서. 울어? 아니? 언니 울어? 오인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시사교양적 저희가. 굉장히 지금 등이 꼿꼿하세요. 네, 갑자기 필테 네. 되게 오래 한 사람 같죠? 네, 평소에 저보다 그렇게- 뭔가 그렇게 필테 효과 없는 인간이었죠. 평소에 이런 오늘. 느낌인데. 네. 시사교양적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페미니스트신가요?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십니까? 네, 페미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왜 이거를 기획을 했냐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경북에 있는 모 여고에서 강연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되게 섭외가 좀 일찍 들어왔어서 준비를 이제 여고생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인디적인 귀여워. 근데 여고생들 앞에서 저는 안녕하세요 홍대만 마녀 오지은입니다. 나주씨입니다. 뿜뿜 약간 그럴까 했던 거예요. 좀 네. 약간 좀 다른 삶에 대해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잖아요. 인디 좀 에세이 작가니까 약간 좀 마음을 어루만지는 입시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입시가 아니라도 길은 있다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막 그런 마음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전날 밤 11시에 저 대본을 1시간 반짜리를 새로 썼어요. 일이 터졌기 때문이죠. 웃을 일이 전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웃으면서 오히려 이겨나가는 게 네. 훨씬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을 제가 음. 그 딥페이크 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뉴스를 보느라 하루를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마음을 돌보는 거나 인디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고생들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네. 그리고 그 학교도 피해자가 있는 학교라고 듣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원고 9장을 새로 써서 가서 얘기를 하고 다행히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들어준 친구들도 있고 후기 DM 같은 것도 받고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그 친구들이 자기 학교에서 여고인데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약간 불편한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어서 좋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오지은 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나는- 여고생인데. 그니까 나는 애들이 막 맨날 막 혈서 쓸 줄 알았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나 또한 저 페미니스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시간이 되게 길고 아주 예전이지만. 네. 그리고 그때의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약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해가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오인무적으로 나눌 게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학년 때 합시다. 맞습니다. 퀄리템 다음에 하고 다음에 퀄리템 할 거거든요, 저희. 일단 원성이 아니 퀄리템 하고 하시죠 이렇게 원성 있을 것 같은데 한 텀만 오인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아니면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너무너무 불편한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나는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애들 진짜 짜증나는데 맞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오준이랑 이미랑이 무슨 얘기 하나 네, 그냥 한번 퀄리템. 보자. 그냥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감사합니다 많으셔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계실 거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공통적으로 저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경험하고 있죠. 계속 뭐 그 사회에 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딥페이크 뉴스에 있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살고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쁜 새끼들 하고 그냥 지나가서 살고 계실 건데 근데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생각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뭘 정해서 밀고 나가자 이런 건 아니고 더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편해지고 맞습니다. 나를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얘기한 이후로 제가 많은 것에 되게 편해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겪는 게 여자는 뭐 어떻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할 필요 없구나 라든지 아니면 여자는 뭐 할 수 없어라는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좀 많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것은 그 유연한 사고 같은 것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같은 거 그리고 삶의 코르셋을 벗어던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나는 무조건 예뻐야 하고 나는 말라야 해 이런 생각도 좀 안 하게 되고 그럼 왜 내가 예쁘고 말라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의 인생에 좋다는 생각이 훨씬 들어서 넓게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아마 저희한테 되게 오늘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지금 이랑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페미니스트신가요?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임이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드는 왜 조금 그쵸? 꺼려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맞죠? 근데 페미니스트라는 건 결국 인권운동이고 결국 페미니스트라는 건 그냥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나의 의지인 것인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고 언젠가부터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이상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나는 좀 이상한 이념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진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는 네. 되게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 논문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빠삭하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일단은 여성 우월주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고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죠. 평등합시다. 정말 단순하거든요. 페미니즘은 그냥 평등합시다. 정말 당신도 나도 평등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주장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온 세상에서 그 단어의 정의가 차별하지 말고 평등합시다. 그냥 이렇게 페미니즘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게 그게 일명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이념, 뭔가 이상한 사상 이런 게 아니고요. 평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럼 평등하자는 거 나도 동의하는데 그게 뭐 딥페이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일단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꽤 계실 수 있어요. 네네.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대화방에서 이제 지인, 그러니까 그냥 뭐 연예인의 딥페이크도 정말 문제지만 그냥 옆 학교 여자애라든지 그런 자기 아는 사람을 AI 기술 같은 것으로 되게 성적인 동영상에 얼굴을 합성해서 이렇게 능욕하는 능욕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좀 저는 획수도 많아. 능욕. 저는 능욕이란 단어만 봐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딥페이크 이번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서 계속 눈에 피가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죠?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피해자가 너무 많은 사건인 만큼 정말 제발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쵸. 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쵸. 뭔가 당신 사진으로 혹은 당신 영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고 그들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잘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꼭 진짜 끝까지 찾아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읽은 뉴스 중에 누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일반인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1000개가 넘는 그런 걸 팔러서 27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27만 원. 네. 27만 원 벌려고 이제 타인의 존엄을. 그쵸. 별로 처벌을 제대로 안 받은 이유가 그게 큰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왜 여기에서 처벌이 적게 나오는가 같은 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면 사회 구조적인 일그러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페미니즘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그 좀 명시가 깝깝해짐을 느끼면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내드린 그 기사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만 혹시 이런 건가? 다른 나라는 좀 다른가? 이렇지 않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공평하게 이제 조선일보 너무 공평하죠? 한겨레 아니고 한겨레 아니야. 조선일보 여성신문도 아니야. 조선일보 기사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한 미국 보안업체에서 2달 동안 딥페이크 영상을 9만 건 이거 그러니까 2달에 9만 건도 미치겠죠 이미. 2달 동안 9만 건을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분석을 했는데 피해자 중에 53%가 한국인 한국 가수, 한국 배우였대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장 많이 표적이 된 10명 중에 1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한국 가수였대요. 여성 가수.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90%가 여자고 10%가 남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양보했어요. 전 솔직히 99.9%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99.9까지는 아니고 그냥 99더라고. 99.9인데 99라고 쓴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자수 줄이려고? 그냥 두 바이트 쓰니까 그냥 99라고. 남성 피해자가 없진 않아요. 근데 99%는 여성 피해자인 거예요. 여기서 또 미치겠는 게 한국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죠.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이 맞아요.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만든다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 진앙. 어.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도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봐야 이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조금 독특한 현상인 거죠. 독특. 아주 독특. 좋게 말하면. 독특. 네. 그러니까 외신이 저는 최근에 BBC에서 네. 한국의 딥페이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에 다룬 기사를 꽤 보는데 그게 영국에 기사거리가 없어서겠습니까? 아니죠.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기괴한 일이 네.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우리로 살아가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이런. 저희가 아마 살면서 숱하게 들은 누구가 어떻게 했어. 그럼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걔는 호기심에 그랬어.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덮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끼리는 좀 그런 식으로 맞아요. 휘뚜루마뚜루 했는데 외국에서 야, 기분이 이상한데. 야 니네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이거를 너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약간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네. 우리 뉴스거리를 별로 다루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언론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뉴스가 어디서 선택되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의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때에 네가 조심하고 살면 돼라는 말을 저희는 꽤 많이 듣고 자란 세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내가 내 인스타에 내 얼굴을 올렸을 뿐인데 옆 학교의 어떤 남자애가 내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조신의 영역이 이미 아니죠. 아니죠. 네. 그건 그냥 히잡 쓰고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로 가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하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니 여기로 가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기로 가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또 민우의 난이니까요. 어. 민우에서 뭐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세미나 같은 거.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의 좀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좋습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여성신문이랑 무려 인터뷰를 하는데 앨범을 내고 아 나서 진짜로? 여성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 2008년 9년쯤이니까 그 질문하신 분의 의도 같은 거는 뭐였을까요? 그 질문했다기보다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에다가 터져나왔구나. 뭐, 내가 페미니스트는 페미는 나는 아닌데. 사실 여성 인권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앞에 그거 한 줄 얘기하고 어.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솔직히 엄청 차별이 심하고 응. 아닌데 이러면서 다 얘기를 다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쫙 끌어놨구나. 근데 제 그 친구 중에 핵페미가 있었어요. 음. 그 친구는 결국 아마 서울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했나? 막 그런 친구가 저랑 이제 오래 친했는데 언니 세상에서 그걸 페미니스트라고 해. 그런데 난 아닌데? 약간 계속 왜냐면 페미니스트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 불편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있었어요. 맞아. 200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거. 왜냐면 나 페미니스트야 라고 말하는 순간 쟤는 그냥 뭐든 책 잡는 애가 시비 되는 거는 것 애. 같고 그리고 쟤는 뭐든 뭐 이렇게 자기 권리 찾는 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 번 붙인 거야. 막 얘기하고 페미니스트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그런 불편감이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거죠. 어떤 단어가 있는 그대로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되게 발전이고 그 사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차별을 반대하는 것,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페미니즘이면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편한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제 주변에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자라온 그 시대 자체도 억압이 있는 시대였을 수 있고요. 그쵸. 뭔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깝깝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 이렇게 제가 편하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냐면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IS 이슬람 극단주의 IS보다 이제 페미니즘이 더 위험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어떤 분이 쓰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IS보다 페미니즘이 왜 위험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치? 나 이 길로도 못 가겠고 이 길로도 못 갔고 뭔지 알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절망적이었던 게 여성 패션지에 실렸다는 말이 좀 절망적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독자가 여성인 여성지에 굳이 네, IS보다 페미니즘 어떤 페미니즘 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제가 좀 많이 버티 눌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도깨비 뿔 달린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 내가 페미니스트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이제 다들 나 도깨비 아니고 나 악마 아니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 맞아요. 그냥 페미니스트라고 맞아요. 저도 하는 기억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제가 그 단어에 드디어 편해졌어요. 근데 불이익은 왔죠. 제가 그때 그 TVN의 어떤 방송에 고정하고 있었는데 페이가 정말 좋았던 TVN. 근데 그 바로 시청자 게시판에 도배됐어요. 저 사람. 저 사람 페미니스트인가 자르라고. 진짜. 또 이 얘기는 또 이제 너무 한풀이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즐거운 일만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고 누구도 아 그러게 당연히 그냥 그런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저희 때 된장녀라는 말 있었죠. 이 지금 분들은 모르시겠죠? 요즘은 오히려 수액과 플렉스의 맞네. 시대니까요. 네. 근데 된장이 뭐 대단한 걸로 된장녀는 아니었어요.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된장녀 하는 그냥 뭐 그런 믹스 커피 마시면 300원인데 어떻게 근데 그게 뭔가 그 사회가 많이 와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정도는 용납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여자들 이제 스타벅스 커피 마셔도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지금 림프가 아프지? 나 지금 순환이 안 되나 봐. 된장녀라는 말을 떠올리니까 순환이 안 됐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제일 중요한 중심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나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2,000자 썼으면 남자 작가가 2,000자 쓴 거랑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근데 진짜 모든 일엔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 있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이유를 말해준다. 그럼 그 사람이 더 유명해서 그 사람이 더 어째서 그 사람이 더 뭐 어째서 가정이 있고 막 그 사람이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여자든 아니면 남자든 아니면 제3의 성을 가졌든 사회가 규정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고 그냥 진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결국은 페미니즘 아닐까 네. 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타인한테 피해는 끼치면 안 돼요.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그냥 되게 좋은 얘기지 페미니즘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뭐 소수자 운동이랑도 되게 같이 가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누굴 차별하고 억압하고 막 뭐 욕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아까 잠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는 단어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에선 꽤나 근간이잖아요. 그쵸. 아직 한국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크게 있죠. 약간 이상한 그 꼬임이 네. 이게 그 유교랑 연결된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꼬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당연히 페미니스트지다 그럼 내가 차별주의자겠어? 이런 느낌인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그 결국 이제 백래시라고 할까요? 한번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얘기가 한 2015년 근처에 한 번 있었는데 그런 한번 사회에서 이런 운동이 한 번 있으면은 그런 역반응 같은 거 이제 백래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와서 야 그거 좀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런 딥페이크라고 하는 실제적인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에서 이걸 정말 제대로 해결을 해야 사회가 되게 좋게 나아가지 않을까. 벌을 받을 사람들 벌을 받고 똑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제대로 분석하고 축소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BBC가 요즘 무슨 한국 정론지처럼 BBC 감사합니다. 네. 저는 BBC4 엑스트라의 애청자입니다. 역시 영국 민족 정론지 BBC가 자기들 기사를 내는데 구글 번역을 키고
요즘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보곤 하는데 오히려 외국 사람이 짧게 이야기한 영어로 짧게 얘기한 문장으로 약간 헉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막 그리고 거기에 되게 무게가 실릴 때들이 있죠. 이럴 때가 있는데 최근에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 여성 차별 같은 거를 드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 중에 그 상장 회사, 그러니까 커다란 회사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몇 %인가. 맞아. 이걸로 되게 많은 뭐 미국은 몇 프로, 일본은 몇 프로 이렇게 하곤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꼴찌인 건 알고 있었어요. OECD 국가 중에. BBC 정확하게 숫자를 쓴 거예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한국 여성 임원? 여성 임원? 어, 상장 회사에서. 넉넉하게 써봐. 넉넉하게? 응. 그 내 희망사항으로는 남녀 한 반- 15%? 남녀가 반반이지만 여태 15%? 어. 희망이에요, 그것도. 많이 썼어요? 네. 5.8%예요. 아, 미치겠다. 깔깔깔. 100명의 임원이 있다면 5명이 여자예요. 네. 근데 세상은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임원은 5명의 여자다. 근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또 되게 많은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또 차차 좋게 그 긍정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다른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가 사실은 근데 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평균 임금. 아, 이거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대학에 입학하는 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고등교육을 그쵸, 받는 그쵸. 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그 일꾼으로 나가는 퍼센트 일단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여자가 엄청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평균 임금이 3분의 1이 적은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300 받을 때 200 받는 거죠. 아이고, 3분의 1은 너무 차이 많이 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는 임원 수가 적은 것도 결국은 다 연관이 있겠죠. 그거를 딱 두 문장으로 한 거예요. BBC들이. 음. 한국의 여성 임원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5.8%이며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에 비해 임금을 3분의 1 적게 받는 거죠. 우리 OECD 기준으로 튀는 거 너무 많아, 우리. OECD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그 두 문장을 딱 보고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펀치라인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맞아. 그냥 그렇게 팩트만 나열한 게 아니고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렇게 쐐기를 빡! 그러니까 이게 그 왜일까라는 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뭐 경제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이런 모두를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고명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당연히 빠뜨릴 수 없는 게 페미니즘. 여자가 뭔가 맞아요. 여자가 어쩌고 왜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화가 정말 빠른 나라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굉장히 중심에 정말 핵에 어떤 너무너무 단단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바꾸고 네. 요즘 뭐 출산율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 자식을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되게 동물적인 네. 공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연결이 사실 돼 있으니까요. 뭐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이라든지. 그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페미니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근데 너네 뭐 그런 것까지 페미니즘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길의 이야기가 열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연 거 자체는 어쨌든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요즘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매체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굳이 지인의 사진을 가져다가 그걸로 능욕하는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지금 성욕이 미치게 있어서 뭔가를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뭔가 공유하는 문화? 그걸 자기 혼자 만들어서 본 게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화, 안 좋은 의미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엔 당연히 맥락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뭐 철없는 남자애들이 호기심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 지인을 능욕하는 걸 재미로 아 이렇게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어 라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성 혐오라는 말을 아마 종종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나 여자 혐오 안 하는데 뭔 소리야? 그럼 남성 혐오는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세 번 하는데 그거는 미소진이라고 하는 단어의 직역이거든요. 미소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너무 설명합니까? 짧게 할게요. 전 세계 가부장제가 있었어. 누구한테 말 거신 거예요 지금? 몰라. 우리 경북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안녕 07년생아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약간 문제 있는데 여자가 억압되는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걸 미소진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성 혐오라고 네.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게 혐오란 단어도 좀 세고 여성 혐오라고 하니까 혐오 안 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을 성적으로 내 지인을 조롱하는 거를 다른 남자들과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소진인 거죠. 제가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나 숨 쉬세요. 림프가 아파. 숨 쉬세요. 오 선생님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도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네. 이게 제가 항상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죠?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뭔가 이런 혐오라는 그 단어가 붙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거기 되게 매몰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 네. 맞아. 그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약간 나는 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과연 이 사회가 언젠가 바뀌긴 할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지금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다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다. 내가 지금 좀 힘들다. 요렇게 생각이 드실 때는 거기서 벗어나는 연습도 꼭 맞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해. 네. 나를 챙겨야 돼. 네. 맞아. 왜냐면 우리가 뭘 할래도 건강하게 맞아. 내가 나로서 살고 있을 때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나의 삶이 먼저다. 그게 뭐 어떤 중요한 이념이고 이즘이고 다 상관없이 네. 일단 나부터 살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태로 살면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무언가 막 사회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깝깝해서 숨이 꼴깍꼴 넘어가는 게 지향점이 전혀 아닌 네, 거죠. 아닙니다. 왜냐면 사회는 계속 나빠왔고 아마 좋은 듯 하다가도 계속 나쁜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건강하고 봐야 즐겁게 될까? 그렇게 또 따지면 또 근데 급진적으로 막 이렇게 가다가도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될까? 이러면 근데 나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나게 대단한 묘책이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정의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가끔 외면하고 싶고 외면도 하고 잘 모르겠고 일단 나 뭐 오늘 떡볶이 먹고 자야겠고 근데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내가 하는 아주 작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결국 사회가 제가 이렇게 림프가 아파도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음악 시작하던 때가 2005년 근처인데 그때는 여자가 곡을 써? 이런 얘기가 아직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 특히 저는 제가 제 앨범 프로듀싱 했으니까 여자가 프로듀싱을 해? 여자가 믹싱을 해?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베이스 쳐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1990년대에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07년 베이스가 08년생 있었어요? 07년 08년생 전기가 있었나요?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90년대부터 베이스라는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베이스 치는 그 여자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대여가지고 그냥 베이스를 여자가 왜 해?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자 베이시스트들 정말 많고 그 베이스라는 악기가 뭐 갑자기 나를 삐리삐릭해서 검사해가지고 뭐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몇이어야 막 소리가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쵸. 할 수 있단 말도 네. 웃기죠. 근데 그런 말 되게 태연하게 사람들이 낯서니까.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하는 여자가 없고 뭐 베이스를 치는 여자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자가 무슨 베이스를 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않나? 네, 요만큼씩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천천히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천천히지만 꾸준히는 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나아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백래쉬를 맞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지치지 말고 계속 가는 거. 지치면 쓰러져도 돼. 외면해도 되고.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나를 위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그냥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결국 그런 얘기가 우리는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맞아. 내 친구가 되어줘. 내 옆에서 오래오래 나랑 같이 지금 좋은, 여기 얘기한 거야? 뭐야? 오래오래 우리 건강한 어떤 생각들 같이 나누면서 울어? 아니? 언니 울어? 나 좀 위험했어.
여튼 도깨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납세도 잘 하고 있다는 거, 네. 사회의 안녕을 빌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가끔 마음을 열고, 네, 저희도 네, 누군가 마음을 열고, 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저희 같이 기대면서 방금 해주시면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인모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 되게 그 라디오 문학관 같은 거 많이 해주시거든요. 살다 오면 너무 살다 오면 재밌어요. 살다 오면 공감할 수 없어요. BBC 라디오 문학관 재밌어요. 아니 막 그런 거 있다면 Oh, come on, Jen! 막 이러면서 그런 라디오 약간, 드라마인 거예요. 약간 그냥 귀가 되게 행복하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귀가 어떤 친구는 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너무 네. 샜네요. 네.